헤어진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얘랑은 진짜 끝난 것 같아. 헤어질 때 엄청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거나 여러분이 진짜 큰 잘못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면 재회 확률이 거의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 재회 확률이 더 높아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해요. 좋게 무난하게 헤어진 경우에 재회 확률이 높고 진짜 안 좋게 헤어진 경우에는 재회 확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디테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차라리 안 좋게 헤어진 경우가 재회 확률이 더 높다고요.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사용되던 림빅 시스템을 남녀 관계에 도입해서 지도손 분석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이걸 이용해서 재회 카피라이팅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이를 통해 아무리 매달려도 잡히지 않던 전 남친이 다시 잡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 의외로 이런 상황이면 재회가 더 쉽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케이크와 닭가슴살. 좀 뜬금없죠? 저는 항상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케이크와 닭가슴살 이론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케이크인지 닭가슴살인지 구분이 가능해요. 이걸 통해 재회 확률을 짚을 수 있습니다. 케이크가 먹기 싫은 순간도 있고 닭가슴살이 먹기 싫은 순간도 있거든요. 근데 먹기 싫은 이유가 달라요. 이별도 똑같다고요. 이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이별이 아니에요.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볼게요. 케이크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케이크는 맛있죠. 근데 케이크를 많이 먹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왜 싫어할까요? 먹으면 맛있는 건 알겠는데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수 있잖아요. 그쵸? 반면에 닭가슴살을 많이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보통 그냥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라고요. 케이크와 닭가슴살을 각각 안 먹고 싶어하는 이유가 확연히 다르죠. 한 개는 맛있는데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까봐, 한 개는 다이어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맛이 없어서. 자,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케이크인지 닭가슴살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케이크라면 그 남자는 여전히 여러분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상태입니다. 다만 계속 만나려니까 뭔가 정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 헤어진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닭가슴살이라면 정신 건강에는 여러분이 해롭지 않은데 그냥 여러분한테 질려서 헤어진 거라고요. 음식으로 치면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라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살살 꼬셔가지고 케이크를 먹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닭가슴살을 먹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케이크를 먹게 만드는 게 쉽다고요. 다이어트 하다가 못 참고 케이크를 먹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근데 못 참고 닭가슴살을 먹는다는 표현은 뭔가 이상하죠. 도저히 못 참겠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닭가슴살 가져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당연해 보이죠. 자, 집중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케이크 취급을 받는지, 어떤 경우에 닭가슴살 취급을 받는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남녀가 사귀다가 큰 갈등 없이 그냥 권태기가 와서 마지막에 서로 좋은 말을 하고 헤어졌어요. 이거는 케이크일까요? 닭가슴살일까요? 이건 닭가슴살 경우에 가깝겠죠. 권태기가 왔다는 건 본능이 식었다는 거고 맛이 없어서 음식을 안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반면에 여자가 남사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사친 문제로 크게 싸우다가 헤어졌어요. 이건 케이크 경우에 가깝겠죠. 남자는 여자를 싫어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다만 정신 건강에 해로우니까 헤어진 거죠. 참고로 둘 다 제 경험남이에요. 저는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던 친구랑은 좋게 헤어졌어요.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응원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뭘 잘못해서 헤어진 경우는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게 남사친 문제였거든요. 진짜 크게 싸우고 쌍욕까지 오고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재회 이론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두 경우 전부 상대방이 저에게 재회를 요청했어요.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던 친구의 재회 요청은 거절했어요. 근데 여자 쪽에서 뭘 잘못해서 헤어졌던 경우에는 재회 요청을 제가 수락했어요. 케이크와 닭가슴살 이론을 모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제 자신의 선택을 이해 못했거든요. 근데 케이크와 닭가슴살 이론으로 생각해보면 제 선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좋게 헤어진 경우에는 다 재회가 어렵냐고 물으면 꼭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닭가슴살을 먹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닭가슴살을 먹이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케이크를 먹이는 거랑 닭가슴살을 먹이는 건 그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재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솔루션을 받지 않고 재회를 쉽게 하는 경우는 케이크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솔루션을 안 받는 입장에서 케이크의 경우에 재회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남자에게 케이크인지 닭가슴살인지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케이크라고 생각되면 일단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러다가 재회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닭가슴살이라고 생각되면 이건 좀 조치가 필요해요. 그 조치를 어떻게 할까요?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계속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닭가슴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A 프레임워크를 가르쳐 드릴게요. 3A 프레임워크는 제가 재회 솔루션 서비스를 하다가 솔루션 제작을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만들어낸 일종의 공식 같은 겁니다. 원래 저 혼자 솔루션 제작을 할 때 쓰는 거죠. 그걸 여기서 공개를 할게요. 진짜 엄청난 내용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닭가슴살을 매일 먹어요. 근데 그냥 생 닭가슴살은 아니고 뭔가 양념 처리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먹습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닭가슴살을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본능이 식어서 이별을 한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여러분이 끌리도록 뭔가 양념질을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제회 관련 영상들이 많죠. 프레임을 높여라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저는 저만의 말을 해볼게요. 3단계가 필요해요. 1. 어텐션, 2. 어필, 3. 어시스트. 그래서 3A라고 부르는 거죠. 이 세 가지 단계로 닭가슴살의 경우에도 제외가 가능해요. 1번 어텐션 단계는 제가 정말 잘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제외 카피라이팅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의 자아상을 분석해서 그 자아상을 정확히 저격하는 문장을 만들어요. 그 문장을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전송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잊지 못하게 돼요. 자아를 정확히 긁어버리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관심이 집중돼요. 그래서 어텐션 단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을 절대 잊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의식과 무의식을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 어필. 여러분이 맛없는 닭가슴살 취급을 받아서 헤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나는 사실 맛있는 닭가슴살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해요. 상대방이 알고 있던 사실에 반전되는 면을 보여주는 거죠. 방법은 너무 다양해요. 프로필 사진이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께 의식과 무의식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여러분이 맛있는 닭가슴살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면 상대방은 절대 이걸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힐 거예요. 여기서 3단계가 등장하죠. 어시스트. 사실 3단계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2단계까지만 해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연락이 안 오면 이제 3단계 어시스트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가 설마 나를 아직 못 잊었나?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아리까리한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먼저 하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상대방이랑 나랑 둘만 알고 있는 무언가를 업로드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이 여행을 갔던 곳에서 찍은 풍경사진, 아니면 그 남자에게 선물 받은 목걸이를 오랜만에 착용한 사진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이 오게 될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정리를 해보면 어텐션, 나한테 집중을 시키고, 어필, 내가 왜 매력적인 여자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어시스트, 먼저 연락이 오게끔 유도하고 도와준다. 이 정도 하면 제외 확률이 높아질 거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뭘까요? 사실 어필과 어시스트는 상황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긴 하지만 큰 틀은 비슷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제외 관련 컨텐츠들만 보셔도 어필과 어시스트는 스스로 수행이 가능해요. 근데 어필과 어시스트는 1단계인 어텐션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1단계를 잘하는 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에게 그 남자가 의식과 무의식을 계속 집중하게 만들지 못하면 2단계랑 3단계의 효과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1단계인 어텐션 단계를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을 긁어버리는 어떤 카톡을 보내는 식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긁어버린다는 게 그냥 쌍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긁어버리면서 이별 원인도 간접적으로 제거하는 뭐 그런 문장을 짜야 돼요. 그리고 이걸 최대한 압축적으로 간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외 카피라이팅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어텐션, 어필, 어시스트 이 3단계에 대한 행동 지침을 지도손 분석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요. 지도손 분석을 이용한 제외 솔루션이 뭐가 좋은지는 제가 블로그에 글로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고정 댓글에 블로그 글로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도손 분석을 이용한 솔루션이 왜 우월한 솔루션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제외 확률이 높은지 낮은지 진단하는 방법. 첫 번째, 케이크와 닭가슴살. 제가 비유를 이용해서 이별의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케이크인 경우에는 제외가 비교적 쉬울 수 있다고 했고, 닭가슴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 이거는 어디서 솔루션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제외를 시도할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여러분이 닭가슴살인 경우에는 제외 시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A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어텐션, 어필, 어시스트 이 3단계를 순차적으로 잘 수행하시면 그 남자는 여러분들께 본능적으로 다시 끌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외를 할 수 있게 되죠.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라는 의도였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심신안정에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